한 시간 서 있어야 되잖아. 운동하고 알아야 돼. 30km 갈 거야. 안 됐어. 안 됐어. 이 정도 나오나? 시원한데 일본은 완전 난리 났더라. 이번에는 경찰들도 선막 안 갔잖아. 딸기를 돌고 있지 뭘 여기까지 왔어. 월요일은 가야 되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에이, 곰팡이 너무 많이 들었네. 탱크로 올라오는 것 같다. 가운데로 가잖아. 가운데로. 비슷한 진짜? 진짜 다 가위 계시는데 뭐. 인천에 놨겠구나. 이거 하나씩 가져가서 받으셔요. 마셔야 될 거야. 가위 계셨어. 우리 이랬어. 반갑습니다. 평화로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러 오셨습니까?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들어가죠? 들어가주는구나. 집. 이런이야? 내려가지 말라고 우리 지금 가면 떨어져 있어. 요만한 거. 요 길가에 나무를 주고 있어. 할매들 바빠가지고 까먹었어. 지금 엄청 아니, 떨어져 저 있어.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이 말이. 그래? 우리는 커. 얘들 이만해 있잖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불법 사드 철거해라. 도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일반 함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기지 정상화 절대 안 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줄 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줄 평화기도문은 박성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지금 사드 기지가 정식 배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 확대와 중한관계 악화로 한국이 미국에 줄 서는 것을 노리고 한중 관계에 심각한 안정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와 척지고 감당해야 할 몫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태도는 우리나라가 자주국으로서 힘이 부족해서 오는 나약함 때문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기지정상화 절대 안 돼! 기지정상화 절대 안 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인 줄을 깨달아 강대국에 줄 서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줄이 되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과 힘을 주셔서 일심으로 기옵나이다. 영조 선도있겠습니다.
시험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사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시시집에는 분단 체제를 유지해왔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탐욕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들과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사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평화의 기점으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오니 사안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사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3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극하면 병고가 생기고 과하면 폐단이 있나니 그러므로 극과 과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후세의 요법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빼앗고 빼앗기는 것과 주고받는 것이 그 차이가 천양같나니 빼앗고 빼앗기는 것은 한과 원수가 맺혀서 불안의 동자가 숨어있고 주고받는 것은 은혜와 인정이 화하여 평화의 건설을 얻게 되나니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제3부분편 22장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태풍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포항이나
아직 수해 복구가 덜 끝나서 굉장히 힘든 와중인데 다행히 바람은 많이 불어도 비가 돌아가고 다행이다. 잘못 올라갔던 차량이네요. 현재 중국 제3위 서열 제3위라고 하는 누구였죠 이름이? 리잔시, 지잔시로 지금 계속 생각을 해왔고 리잔시가 현재 5월 5일 15일부터 와 있어서 이제 돌아간 사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입장의 변화가 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만 보면은 사실 언론에서 나온 것이 외교적 수사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화들이 어떠한 수위로 오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냥 나오는 워딩만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죠. 뭐 중국, 한국이 더 미국 쪽으로 가지 않기를 뭐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런지 아니면은 뭐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기존의 입장만 표명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드 반대 투쟁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딱 이분법적인 논리로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 안 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북한에게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체제 공산주의 정권에 물들면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에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는가? 조금 더 크게 보는 사람은 그러면은 중국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난 중국도 싫다. 참 안타까운 점은 저 미국도 싫은데 그 대항마인 중국도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라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어느 쪽과도 한쪽만 과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한쪽만 과도 어떠한 한쪽과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자세가 촛불 집회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태극기 집회에서 그때 촛불 집회 시청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자 2016년도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민주당 정권을 옹호해서 저 국힘당 정권이 싫어서 단순히 민주당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난 해방 이후부터 해방 이전부터 백라천 교수님은 촛불혁명의 시작을 정조시대 때부터 보더라고요. 200년의 촛불혁명의 역사가 있다. 정조시대의 세조정치를 타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항농민 혁명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3.1운동
4.19 혁명, 6월 항쟁, 세월호 집회,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그 전에 효순이 미선이 세월호 집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군요. 이명박 정권 시절의 광우병 투쟁, 그리고 오늘날의 촛불혁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저 일제잔재의 친일파 세력의 반대, 이 양당체제, 이 사실상의 양당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 반대당을 이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들의 자주권, 개개인들의 삶의 권리, 그리고 연대의 마음들을 끊어내려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덜 나쁜 놈들을 선택해 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분법적 논리로 끊임없이 나누고, 그리고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논리로 끊임없이 줄 세우려는 이들에 대항해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함께 세우기 위해 싸워왔던 것이 지난 70여 년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낙선 교수님은 이 촛불 혁명을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 표현이, 이 전쟁에 대한 표현이 참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투에 진 것이 전쟁에 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 평화투쟁을 하면서, 이 평화의 발걸음을 하면서 이 싸움의 표현, 전쟁의 표현을 가져다 쓴다는 게 참으로 마음에 걸리는데, 다른 표현을 아직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 표현이니까. 우리가 정조대왕, 정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평화의 길, 연대의 길, 내 삶을 세우는 길에 투쟁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항쟁과 혁명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은 전쟁과 전투를 항쟁과 혁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 항쟁이었다. 그 대신 촛불 항쟁은 대항쟁, 촛불 대항쟁이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혁명을 해가고 있다. 변화해가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1운동, 동학민운동, 3.1운동, 그리고 4.19 원래?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것 좀 가려주세요. 불전도구가 이렇게도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는 해 왔다는 거죠. 그 큰 대의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뤄내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항쟁의 순간들은 전부 다 극했을 때, 그 항쟁의 순간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산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대종사님께서도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극하면 변화하는 이치가 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노는 돌아가라. 매국노는 돌아가라. 미국에 부역 말라. 미국에 부역 말라. 여기서는 우주의 이치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우주의 이야기를, 그것은 뭐 진리의 표현이기는, 진리의 실상이기는 하지만은 우주의 표현에 달하면은 아직 너무 부황부황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절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시작되고, 밤의 끝자락에서 아침이 시작되듯이, 인과라고 하는 것도, 변화의 시점이라는 것도,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도 그 극단에서 그 변화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큰 어두움의 시간 같지만은, 태국무늬에서 그 가장 그 양의 끝점에서 바로 음의 시작이 일어나듯이, 우리 사회의 변화도 그 끝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모든 역사가, 우리가 아까 심어놨던 그 모든 역사들의 기점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늘날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과연 끝점이 될지 아닐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일어났던 그 극이라고 하는 것이, 극이라고 하는 그 극점이 무엇인지, 거기서 무엇이 변화됐을지, 오늘날에는 무엇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날의 기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자들의 지혜의 눈이겠죠. 그냥 어렴풋이 예상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왔던 그 밀실정치, 국민이 빠진 그들만의 정치권, 그들만의 정치, 다 깨어지는 순간, 그 극단에 있었던 순간,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정권 때 숨겨서 진행했던 것들을 지금은 정말 대놓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점이, 민주주의의 기점이 됐던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법치주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어쩌면은 밀실정치의 극단을 합리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치 혹은 법치를 서북풍이라고 했고, 이 도덕 혹은 종교, 이 철학, 이런 것을, 이러한 때문에는 기점을 동남풍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북풍은 겨울의 바람, 동남풍은 봄을 맞이하는 이런 따뜻한 바람이죠. 그러나 서북풍과 동남풍이에요. 서북풍은 차갑고 날카로우니까 나쁜 것, 동남풍은 따뜻하고 뭔가 그러니까 좋은 것,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이 잘 지내야 여름이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맞이할 수 있고, 이것이 순환을 일으키듯이 서북풍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외치겠습니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아니네요. 경찰이네요.
예. 네, 당신들도 돌아가라. 우리가 따뜻함만 가지고서 이 대기지구가 제대로 숨을 쉴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북극의 그 극단의 추위가 있어야 대기가 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삶이 남극이나 북극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도 삶은 존재하고 그 삶과 이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생명의 폭발의 순간들이 또 다른 생명의 순간들이 폭발의 순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적 따뜻함 혹은 어떠한 대종사님께서는 형이상학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관념적 담론을 정말 실어 하셨지만은 그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진리 아직 구현되지 못한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한 아직 체득화되지 못한 그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진리적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쩌면 어떤 때는 강제할 수 있고 그 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거대한 권력으로부터의 강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맺었던 스스로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통해서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어느 정도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합의의 과정들 그것이 바로 정치이고 법치라는 거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서북풍 안에 동남풍이 섞이지 않았다. 너무나 큰 서북풍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이 시대에 관한 평가입니다. 우주적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따뜻함, 인류애라고 할 수도 있고 연대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난 정근대 시대에 어쩌면은 극단적인 계급화 시대, 개인의 주권이 말살됐던 시대에서 개인의 주권을 살려내는 이 방법들,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법치, 그것을 보장했던 것이 법치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가 바로 지난 근대시대의 역사, 오늘날의 현대시대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극단, 끝점이 왔다. 바로 그것이 대변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이 아니겠느냐.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두 다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어떠한 협상, 협력, 외교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거대한 국제관계에서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 국내에서는 이제는 협치와 물론 그동안의 협치가 정상적인 협치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에 전부 다 어떠한 문제만 발생되면은 법원으로 다 달려가는 지금 오늘날 정치가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문정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검사들이고 법원도 검사들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제 자신들이 기소될지 몰라서. 근데 이문정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검찰이 저렇게 날뛰는 것을 보니
함께 외치겠습니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네, 미군 번호판이지만 군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을 보니까 검찰의 지난 독재정권, 군부 독재정권 이후에 이 나라를 장악해왔던 검찰 권력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법원의 판단 그리고 검찰이 기소만 하면은 그것이 정의가 되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법원의 결정도 내려가지 않았지만은 기소만 되면은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사회적 매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명숙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옛날에 정현주 사장까지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민주화 열사들이 독재정권 하에서 독재정권 하에서는 법원에서 사법살인도 일어났지만 그 검찰의 기소만으로 검찰이 정의였던 시대 그 극단을 어쩌면은 이것이 오늘날의 변화의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극단 우리가 지금 평화투쟁 남북 문제에 있어서 평화투쟁을 이루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체제로 인한 분단체제의 극단은 이미 오랜 전에 끝났다. 분단체제의 극단은 오래전에 끝났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부독재가 끝나면서. 왜냐면은 더 이상 분단이라고 하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아무리 북풍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어도 안 통했던 것이 지난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때까지 북풍은 이제 거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분단체제의 극단은 이미 끝났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꼭지만 따면 된다. 아직 꼭지가 안 따져서 그렇지. 꼭지만 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변화의 시점들이 나중에 평가는 되고 있지만은 이미 변화는 끊임없이 되고 있다. 이 분단체제의 어쩌면은 꼭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극단의 시작들은 또 다른 우리 동지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분단의 꼭지는 그들이 싸울 동안 이 꼭지는 우리가 따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단체제에 우리가 마지막 저만 이야기했나요? 희생자 우리가 분단체제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꼭지를 따자. 여기가 마지막 끝이다. 이 사드가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날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던 끊임없이 승리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대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함께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호 외치면서 이야기 내용도 마치고 구호를 외치거나 한 말씀씩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이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들어주시면은 됩니다. 구호가 생각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되도록 생각하세요. 생각나지 않으시면 6년 동안 외쳐왔던 구호 또 외치시면 됩니다. 그거 외치고. 뒤에서부터 할까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딱 시간대가 뒤에 간대요. 뒤에 가기 전에 앉으셨기 빨리 때문에. 해. 뭐라고요? 가기 전에 빨리 해. 네, 가기 전에 출근하려고. 불법사드 기지공사 즉각 중단하라. 미군은 사드가 고이 땅을 떠나라. 미군은 절대 이 길로 못 다닌다.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 사드 벗고 변하십자. 앞에 그 평화교당 9월 19일 하면서 어제 김천 집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9월 19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9월 19일이 평양선언 군사합의만 있었던 날이 아니고 2005년에 육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합의됐던 날이기도 해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육자 6개 국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북, 북미, 일본, 러시아 이렇게 해서 의장국이 이때 중국이었는데 그때 9.19 공동성명의 주된 내용은 한반도의 전면적인 비핵화 그리고 미국이 북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는 것 이런 걸 포함하고 평화성, 사드를 추진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좀 낮은 일이지만 2008년에 영변 원자로를 평양에서 이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때 파괴하고 이렇게 다 기억에 이제 그 장면들이 생생하실 텐데 이게 1년도 안 가서 2006년에 북이 10월 9일날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다 이제 폐기선언을 주려고 해요. 아무 약속도 이제 지키지 않으니까. 육자회담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하면 2018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합의 이게 갖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크고 무거웠던 건데 이게 이제 지난 4년, 4, 5년 거치면서 다 무용지물은 아니고 하여튼 뭔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복잡하네요. 뭐 아까 이제 강연학교 운영이 얘기한 대로 이 사드가 어쨌든 분단의 마지막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과제가 더 필요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더 거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저는 어제 강현욱 교무님 말씀이 정말 너무 와닿았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는 이 세상의 어떤 모양새나 지금 여야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되게 와닿았던 게 뭔가 하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 하루하루가 승리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여기 이 기지의 주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겪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승리한다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저는 정말 와닿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그러니까
어떤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뭐 변화의 어떤 그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손에 쥔 사람이 아니면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생존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또 마음에 아주 와닿았어요. 그 권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 실제로 그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그냥 기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자리에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행동에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지 마라. 협력업체 오지 마라. 건설노조 같이 뛰어라. 여기 함께한다. 어제 오랜만에 김천 집회에 갔는데 박승민 위원장님이 9월 18일 오늘 역사적인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9월 18일은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 기념일보다 사실은 9월 18일을 챙기고 의미 있는 날로 기억을 했는데 저 남편이 잊어버리고 입도 뻣뻣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화를 내지 않았던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편과 싸워서 보따리를 또 싸게 주면 사드 투쟁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나왔습니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마이크를 잡으니까 자동으로 구호가 나오네요. 얼마 전에 강경원이 올려주신 오키나와 사막지 진상강 대선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정말 오랜만에 오키나와 기사를 보면서 깜빡 잊고 있었던 오키나와 동지들을 생각하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곳에서 고립되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난 수요일 밤 전국에서 그 밤에 200여 명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 이쪽에 똑같이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동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날 정말 다시 새삼 떠올리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은 조만간 사드를 몰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의미 있는 활동과 싸움들은 결국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지만 강교무님 말씀처럼 하루하루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도로 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심장. 사드 뽑고 평화심장. 미군 뽑고 자주심장. 미군 뽑고 자주심장.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게임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널 이 마이크만 잡으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고. 예. 하다 보면 또 까먹고. 이 말을 하고 있지, 그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었는데, 일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참 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투표하면서 이상한 사람 하나 뛰어와가지고 사드가 뭔데 이런 얘기했어요. 문득 든 생각이 이제 그거였어요. 내가 뭐지 투표하는데 뛰어 들어가가지고 사드 얘기하고 노무현이 얘기하고 화내고 성질을 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 참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찬수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그게 무슨 용기냐 개지랄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그럴 수 있어요.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의가 없는 그냥 개지랄이다라고 그냥 명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뛰쳐들어와서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예의를 차리지 않고 와서 그렇게 자기 주장만 막 바바바박 얘기하고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얻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또 오늘 이제 문득 이제 강교비 얘기하시면서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이제 보수든 진보든 그 다음에 북극의 추위든 아니면 적도의 열기든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윤석열이나 이런 분들이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냥 기본상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화합해낼 수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나? 나 역시도 그냥 이쪽 끝에서 그냥 소리만 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들었던 생각입니다. 주저리 이렇게 그냥 조금 얘기를 했네요, 오늘도. 그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쌀 뽑고 평화 심자! 감사합니다. 원래는 다른 국어예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교무님 이야기 듣고 또 방금 하신 말씀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요. 세상에는 태극기도 있고 그런 촛불도 있고 또 열심히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도 있고 사드 뽑으려고 투쟁하는 우리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이 주인 노릇하니까 세상이 욕꼬라지가 난다는 이야기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노동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꼬라지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연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제국 본질 자체가 탐욕이다. 계속 확장하는 게 제국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확장해야 되는 그 탐욕 앞에 맹수의 발톱 앞에 약한 것들은 전부 다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 사냥감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앞장서는 것이 국가다.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다. 앞에 있는 경찰들이 아무리 예의 바르게 굴어도 그 본질 자체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 국가의 폭력과 제국의 탐욕이 딱 마주치는 자리가 바로 요 사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죽기 전에 좋은 적수를 만났다. 요놈하고 끝까지 붙어서 요놈을 뽑아내면 그 제국의 탐욕의 발톱, 국가폭력의 그 시기를 하여간 무너뜨리는 그 첨단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른 구호 안 하고 제가 잠시 원래 했던 영어 선생으로 돌아가서 앞에 있는 영어 구호를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해 주이소. 그래도 어째 해보소. 사드 is useless. 사드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한국의 방어에 사드는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사드 is useless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좀 천천히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밑에 줄 읽겠습니다. It's for only USA. 사드는 오직 미국만을 위한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It's for you only USA. No sir. 노사 Stop MD. 스탑 MD 사드 뽑고 평화신자. 사드 뽑고 평화시켜.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저 사드가 나가는 꼴을 꼭 보았으면 좋겠는데,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그런가?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출애굽기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광야에서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가죠. 끝까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들어가는 꼴을 보면서 멀리서 무슨 산인가 거기에서 모습을 감추죠.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비록 완성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초를 놓고 무엇인가 탐욕에 젖어 있는 이 세상에 그 탐욕을 끊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드 뽑고 평화십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 8일날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해서 40제곱미터 관련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부지 공여도 알려줘서 총 얘네들이 넘겨진 게 73만, 지난번에 33만, 이번에 40만. 8일날 참여했죠. 오늘 주로 5시간이 부자가 떴는데, 그럼 73만이잖아. 네. 그럼 이거 전략 영향 평가를 해주나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업 부지와 전체 부지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부지와 그러니까 일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공여받은 부지는 그 정도지만은
사용하는 부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총 여기 롯데 부지가 지금 140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로 주장은 나왔는데 어떻든 얘네들이 쪼개기 하면서 전략 영향을 숫자를 피하려고 사용을 의사를 한다는 거고 원래는 70만 안 넘기는 걸로 기사가 계속 났었는데 최종 8일날 참여한 건 40만 원 정도 1000만이야. 그럼 이거는 그 대상에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부지 공여를 73만 원. 아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부지 전체 공여는 70 몇만이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실사용하는 게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몇 면이었지? 33만. 왜 73만 원 줘? 사용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쨌든 말이 안 그들의 논리는 그런 거고 돼. 사실 우리가 그 영래 팀장이 올려온 사진 보면은 전체 73번 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부지 전체, 그러니까 140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 골프장 전체 그 어떻게 보면 그 철조망 쳐진 거, 우리 철조망 쳐진 데 알잖아요? 그 전체가 140만이고 그 안에 골프장이 73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73만을 다 쓰고 있으면은 그들의 논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작위 소송, 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소송의 쟁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업 부지가 어디까지냐 라는 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게 부지 공여가 완료됐다고 이제 확인된 조건에서 관련해서 검토하고 대응 해야 되겠네. 거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겠네. 오늘 사무실 온라인 방에서 한번 논의하고 하시죠. 제가 이 말은 꼭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평소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좀 심지가 드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잘 확인하는 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땅이 나는 그렇다고 봐요. 아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박성민 동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누군가 그러니까 사드를 이제 뭐 추가 배치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윤석열이가. 근데 지금 어느 지역에 누가 그 사드를 들려온다 해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딛고선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그런 그 땅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직면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현실, 아주 이렇게 실체적인 어떤 현실 하나하나에 이렇게 잘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법정 지금 많이 이제 그게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생존권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거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그 생존권이고, 거기에 이렇게 절실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있는 땅을 잘 딛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를 나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땅을 딛고 계속해서 우리 현실, 정말 아주 단순한 현실 하나하나에 잘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법무원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떠오르네요. 법무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은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는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데 그 오고 가는 형식이 다른 거죠. 하나는 빼앗고 빼앗기는 방법이 있고 빼앗고 빼앗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고받는 관계가 있고 저는 그래서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에서는 원한과 한이 서려서 불안의 종자가 심어 있고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은혜와 인정이 숨어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어쩌면은 이 과거의 시대가 빼앗고 빼앗기는 시대였다면은 관계였다면은 앞으로의 시대가 주고받는 것,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내 것을 주고 또는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차이. 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쩌면 그늘에 심겨져 있어서 빼앗고 빼앗는 시대, 그 방법밖에 모르는, 빼앗고 빼앗기다 보면은 결국 의지할 때라고는 법원밖에 없거든요. 어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종결되어야 되는 시대의 모습이 이제서야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는데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네요. 빼앗고 빼앗기는 그 시대에 그거에 의해서 주고받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 시대를 우리 당대에 맞추고 싶다. 우리 이웃들, 난 내가 맞이하고 싶다. 장로님, 제가 맞이할 겁니다. 내 거예요. 예. 우주, 뭔가 이 대기의 순환이 우주라고 하는 뭔가 또 다른 생명체가 있어서 뭔가 큰 대기가 순환하는 것 같지만은 이 대기를 순환시키는 것은 아주 저 작은 생명체의 한 숨에서 한 숨들이 모여서 이 우주의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이 자리의 순간이 이 우주,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라고, 그의 끝점에서 만들어내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그 순간에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평화행동 길었네요. 금일 평화행동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렵니다. 다시 해야 돼? 잠깐만 좀 얘기해 좀. 잠깐만.